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자는 자영업자죠. 제가 과거 10년 동안 자영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영업자가 항상 행복하지 않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는데 항상 굴곡은 항상 있어요. 이 부동산 그래프랑 정말 비슷해요. 이거 하락 없이 계속해서 매출만 올라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다 그러면 자영업을 해도 분명히 그렇게 굴곡이 있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는 8년, 5년, 8년을 해야 되면 과연 어떨까라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돌다리 잡고 두드려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부에 의해서 자영업 하기 싫은데 자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할 부분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데 그냥 기수 늘리지 않고 똘똘한 거 가지고 그냥 옮겨 다니고 싶어. 이거 너무 무리인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 사시면 돼요. 뭐 임대사업자 아직 주택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실거주 하시면서 2년 단위로 옮기시게 되면 아까 그 8년 4번 옮기는 효과처럼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시라면 그것도 괜찮고요. 내가 이제 개인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 3주택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난 다주택자야.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로 갈 것이냐, 장기로 갈 것이냐. 그러면 4년하고 8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를 갈 거니까 이건 내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4년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4월 1일 이전에는 이거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기존 주택들 만약에 지금 곧바로 4년 정도 5년까지 못 팔 것 같다 그러면 요거 지금 등록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등록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는 좀 운영 능력에 따라 더 가야 되니까 좀 규모에 따라 접근하시면 좋고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가 이 주택하고 토지에는 그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상업용지보다는 조금 혜택을 좀 보고 있으니까 매매 사업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그 6개월,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하나를 매입하고 두 개를 매도해서 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로 간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돈을 내라고 세금 내라고 연락 와요.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막 그렇게 거래 막 해놓고 나서 나는 신고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매입과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나 두 개씩 하잖아요. 그거를 뭐 1년 이상 계속 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진 신고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락 올 때까지 그때 해도 되는데 이제 그때는 곧바로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간주 임대료가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택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서 매입과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부동산 뭐 하나 매입할 때 매입은 막 하셔도 돼요. 매도만 조절하셔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매도까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매입은 막 하고 싶잖아요. 매입은 열심히 해요. 그 대신에 나중에 매도할 때는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매도도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서 매매사업자 간주하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계속해서 매입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 대신 곧바로 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나중에 이렇게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곧바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세금을 내겠다 이거니까 좀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2020년부터 뭐 이렇게 얘기되니까 2018년, 19년 있잖아요. 2018년 곧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분위기 보면서 왜 먼저 맞지 말고 좀 분위기 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입한 시점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본 거여서 어떤 딱 정한 건 아니고, 아까 여기가 거기 청주예요. 충주시. 그래서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까 캡처 그거 보다가 캡처를 그냥 한 거고요.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요번 주에 갈 거여서 캡처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1주택자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등록 안 하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주택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4년으로 갈 거야? 8년으로 갈 거야? 아니면 그냥 버티겠어?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주택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도 등록 고려해야죠. 아직은 없는데 하고 싶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셔야 되고, 보유하기 싫어. 그냥 아까 매매사업자 고려해서 그냥 매도 치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 근로자이시다. 그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자기 그 보수랑 생각해 보셔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영업자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물건이 3억 미만이다. 버텨도 되죠. 네, 버텨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다. 그럼 등록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특히 조정 대상 내에 4월 1일 이전에 할 수 있다.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한번 고려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거주 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하고는 좀 영향이 없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년에 이걸 보고 가느냐, 아니면 등록을 해서 뺐다가 그냥 하겠느냐. 등록하게 되면은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속하지 않는 거니까.